갈게요. 응.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대회를 뛰기 시작하고 9년, 그리고 다시 쇠를 잡고 약 1년.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과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훌훌 털어내고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제 운동 인생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준비했던 대회와 제가 내추럴임을 보여주기 위한 증명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과분할 만큼의 너무도 큰 애정과 관심, 응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진심 어린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말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힘을 얻었다.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기다렸다. 참 감사한 말씀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문득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런 응원과 존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사실 항상 말씀드렸듯 저는 좋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게으른 보통의 사람입니다. 단지 제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겹쳤고 그 일이 운동과 영상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 좋은 부분만을 비췄기 때문에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참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오롯이 저의 인정력과 오기로 시작된 단순한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받은 따뜻함은 제게 있어 제 스스로를 바꿔나가고 싶은 근원이 되어주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5년 만의 대회, 다시 시작한 영상, 그리고 새롭게 채워져 나가는 주변 그 과정에서 얻은 수많은 배움과 생각들 그리고 새로 생긴 작은 꿈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이야기들까지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라는 사람, 인간 조준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그 치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너무 느낌이 이상하네. 그렇지 않냐? 그렇긴 해요. 아니, 엄청 짧게 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꽤 길었어. 다 그냥 흘러가네요. 슬슬 갈까요? 가보자고. 오늘은 제게 있어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 증명이 마무리되는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 날, 영상에 필요했던 마지막 조각인 혈액검사 결과를 듣는 날. 바람하지 않던 날이었지만 막상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조금은 시원섭섭했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범위 이내. 남성 호르몬 수치는 살짝 떨어져 시즌 직전 8점대에서 대회 직후 7.68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준수한 결과여서 기분이 꽤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검사 끝. 진짜 다 끝났구만. 뭔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좀 느낌 이상해. 또 근데 논란이 또 사라지면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해. 내년에는 좀 논란이 있을 만큼 몸을 만들어야지. 약간 1년 새에 이렇게 몸이 발전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느낌 나게. 과연 기대해보겠습니다. 근데 형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그치 뭐 이렇게 검사는 다 끝나고 결과까지는 다 들었는데 영상까지 마무리해야 끝나는 거지. 아 근데 이거 해봤자 앞으로 쓸 애들은 계속 쓸걸? 그럼 오늘 그 도핑 검사 결과 마지막 영상 올라가는 거네요. 일단 원래는 결과 다 나오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보여드려야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어차피 뭐 나올 게 없어. 쓰질 않았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진짜 마무리까지 잘해보죠. 검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까지라는 생각에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집에 와서 영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작업은 동생인 창진이가 진행하고 마무리 음악 작업만 제가 마무리한 겁니다. 아무튼 드디어 어찌어찌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영상 끝. 그러니까 고생했다. 이렇게 증명 시리즈가 완성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그동안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진짜로 다 끝나니까 좀 어떠세요? 그냥 시원섭섭해. 아직까지는 뭐 실감도 잘 안 나긴 하고 근데 그냥 뭔가 되게 지금은 살다 보면 약간 현실감이 없을 때 있잖아. 지금은 좀 그래. 솔직히 난 대회 나간 것도 현실감이 없어. 아 근데 진짜 오래 걸렸다 올해도. 처음 대회 뛰고 나서부터 이제 9년 차고 이거 시리즈 시작한 것도 벌써 한 3개월 됐나? 근데 이걸 우리가 준비했던 건 1년이잖아. 몸을 만들면서도 이거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했었고 진짜 너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어쨌든 영상도 끝났는데 업로드 걸어놓고 어디나 좀 갈까요? 어차피 나 오늘 영상 찍으면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옛날에 내가 좀 쉴 때 얘기. 그럼 지금 거기를 가든가. 오늘 이제 내가 일하던데. 좋습니다. 일단 어디든지 가시죠. 가자고. 이동을 하는 중 영상이 업로드되어 댓글을 보며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한 댓글들을 보며 답글을 달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한동안은 가장 애정했던 과거의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분위기 참 많은 추억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 인생에 있어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공간. 갑자기 저기 왜 바라보고 계세요? 여기야. 형 원래 사무실 여기였어. 진짜요? 1층에 카페 없어졌네. 다 없어졌구나. 옛날에 나 맨날 여기 있었거든. 여기가 옛날 그 사무실인가 보군요. 나 옛날에 유튜브 할 때 여기 2층이었어. 한동안 그래서 이쪽에 오는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 그래서 이쪽에 막 뭐 일 있어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봤었는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텅텅 비었는데요. 그냥 거의 폐가망신 해버렸는데. 사라졌지. 피자집도 그대로 있구만. 여기도 옛날에 몇 번 갔었지. 과거 참 어리숙하고 줏대 없던 시절, 오만했던 시절이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참 애정했던 공간이었지만 어느새 가장 불편하고 증오의 공간이 되었던 곳.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참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흘려보낸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실망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보낸 인연에 가까운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마저 최악의 기억으로 남게 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마주하기 싫어 꽤나 긴 시간 동안 가능한 한 피해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됐다. 나 여기 오늘까지밖에 안 있어. 아 진짜요? 왜 어디 가세요? 다른 사람이 장사할 잘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옛날에 맨날 왔었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본 거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짠 것처럼 이렇게 되네. 아 근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요. 그니까 진짜 아시네요. 진짜 알지. 나 여기 맨날 있었어. 여기 아드님도 예전에 댓글 남기셨더라고. 근데 뭔가 딴 데로 가시나 보네. 그러나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 나서 오랜만에 찾은 그곳에는 제가 잊어왔던 따뜻함도 남아있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는, 다음 스텝을 밟을 준비가 됐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한동안 신서 올 때마다 기분 개 같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하구만. 뭔가 이번에 하면서 좀 과거를 떨쳐버린 느낌이야.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카페에 들렀습니다. 원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으나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입이 잘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동생은 이미 전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먼거리만 걷다가 머리를 비우기 위해 먼저 운동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뒤에 약속이 있기도 했고 이제 과거와는 달라지기 위해선 운동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오늘도 등운동 끝났군요. 빨리 넘어가야 돼. 늦으면 안 돼 오늘은. 어디 가는 거죠 지금? 태곤이한테. 옛날에 나 막 한창 내가 멘탈 안 좋을 때 만났던 애거든? 근데 그때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나중에 형 진짜 이거 커버할 때 되면은 자기가 해주겠다고. 내가 좀 다시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나 원래 괜찮은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건 해야 될 듯.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 옷 갈아입고 올게. 오늘은 제게 있어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제 과거 그리고 흉터를 덮기로 마음먹었고 타투이스트인 태곤이에게 부탁해 약속을 잡은 날이 오늘입니다. 태곤이는 제가 막 유튜브를 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났던 저와 참 닮은 점이 많은 동생입니다. 처음 만났던 때가 3년 전 타 채널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였는데 보통 촬영을 할 때에는 영상 속에서는 가까운 척 하다가 끝나고 나면 남이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당시 겪고 있던 상황이 그리고 조금은 저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꽤 가깝게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대회장까지 찾아와 응원해줄 만큼이요. 그리고 제 부탁 때문에 울산에서 올라와 주겠다고 할 만큼 보기에는 조금 무서워 보여도 의리도 있고 참 괜찮은 동생입니다. 태곤이 조금 늦는데 조금 천천히 출발해도 될 듯. 근데 형 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문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독자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 영상에서 이제 뭐 손목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간 거니까. 한 번 봐도 돼요? 근데 보이긴 하냐? 아이고. 다시 영상을 시작하면서 가끔씩 제 손목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꽤나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큰 칩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관한 댓글 등은 최대한 무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마저 저였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들조차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너무 커서 볼 때마다 그리고 좀 옛날에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거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어찌됐건 만약에였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내가 다시 좀 괜찮아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걸 덮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 위에도 사실 전에 한번 커버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또 반복될지 몰랐었지. 그때까지는 항상 내가 뭔가 명확하게 잡혀있지가 않는 느낌이었거든, 나란 사람 자체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해진 것 같아. 나를 되게 찾았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시기의 마음이 나한테 되게 소중하거든. 여기서 배운 것들, 여기서 느낀 것들. 근데 이게 사라지기 전에 볼 때마다 다시 새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기의 마음을. 뭔가 완전히 새롭게 덮고 시작하려 하시나 보군요. 그럼 이제는 진짜 다음 스텝을 밟아야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과거의 행적들이라는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전에 했던 실수들이나 내가 그때 뭐 망가졌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내 일부분이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 덮어나가는 거지. 이제 이거 없어져. 이제 안녕이야.
나 이게 이번에 진짜 내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솔직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사실 막 영상에서 댓글 같은 거 막 손목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불편했거든. 그래서 이악 물고 씹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댓글도 안 달고. 좋습니다. 슬슬 가시죠. 가자. 기차가 연착되어 태권이가 조금 늦는다는 이야기에 잠시 동생과 나눈 이야기들. 이동하는 내내 머릿속이 참 다시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 저는 힘들다는 핑계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참 많은 민폐를 끼치고 살았습니다. 술에 기대어, 우울증 약에 기대어 내 힘듦을 핑계로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 실망하고 많이 놀랐을 텐데도 저를 다독여주고 안아줬던 인연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꽤나 많을 테지만 저는 쉬는 기간 동안 참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시비를 걸기도 하고 힘들다는 우울하다는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해를 일삼으며 주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내가 힘들다니까 라는 말로 무책임하게 타인에게 기대어 내 삶의 힘듦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봐도 최악의 인간이라고 평가할 만한 행동들을 일삼던 별로인 인간. 그것도 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낙인. 가끔씩 그 잔재들을 볼 때면 그때의 제가 생각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반복했던 저를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잔재를 지울 수는 없기에 그나마라도 덮기 위해 다시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태곤이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태곤아 어디로 가야 돼? 그 5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아 너 도착했어? 네네, 지금 그 탑에 있어요. 아 오케이 올라갈게. 태곤아 앞에 왔어. 곤. 형 때문에 머리 잡았잖아요. 진짜로? 왜 나 때문 아니잖아. 곤. 멘트를 뭔데요? VALERO. 폰트도 쓰고 싶은 거 있거든? 보내줄게. 저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타투샵에 방문했습니다. 과거의 타투는 같은 이유에서 했던 것이 맞지만 자유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온전히 저의 선택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확신과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투는 몸에 새기는 것이고 한 번 새기면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신중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회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못했어서 이런저런 근황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사이즈와 위치 등을 결정하고 도안을 출력하고 드디어 태곤이의 작업실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군요, 형.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긴장돼 보이시던데. 내가 막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문신하는 게 막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약간 문신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막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 되게 이런 형의 좀 모습이 오랜만이네요. 어색해. 그리고 뭔가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타투를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제 몸에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조금은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을 먹고 왔지만 한 번 새기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면을 갖고 있는 저는 참 아이러니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형, 이왕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목 한번 남겨놓을까요? 그럴까? 훌훌 털어버리기 전에 의미로 한번 남겨놓죠. 그래. 이거 없애려는 거야 이거.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뭐가 많긴 하네요. 근데 얘만 없애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이야 뭐. 뭐할 거예요? 야씨 어차피 다 알아.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게 나을 것 같은 사이즈 길이상. 길이는 이 사이즈 딱 맞거든요. 응.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이 둘 중 하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할까? 이걸로 할까요? 응. 저 봤을 때 이게 이게 낫지. 이거랑 이것도 위에도 있어갖고. 맞아요. 지금 이게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길이 맞추고 중간 맞춘 다음에 맞춰서 붙이려고. 아주 부끄럽다 촬영한다니까. 편하게 해. 형 덩치가 크니까 좀 좁네요. 큰 사람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훨씬 불편하네. 한 사람도 중간 잘 맞춰놨다. 근데 내가 이거 거의 바로 다음날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아, 이거 원래 하고 다음날에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하면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상관없긴 한데 그렇게 크게 안 하면 좋긴 하죠. 그럼 운동 어떡하시게요? 해야지. 해야지. 얘랑 나랑 마인드 비슷해서. 조준이 운동을 안 하면 조준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내가 한동안 조준이 아니었다니까.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응. 운동 엄청 안 했잖아요 그때. 맞지. 그러면 두 분은 언제에서 만나신 거예요? 4년 3년 전인가? 전인가 4년 전인가. 우리 옛날에 그 유튜브 촬영 한번 같이 했어가지고 그때는 형 한창 근데 쉬고 있을 때 아니에요? 완전히 쉬기 직전. 그때 이후로 쉬었지. 나 서울 이사 왔을 때부터. 맞아. 한창 우리 술 많이 먹을 때. 아, 그럼 형 한창 힘들 때네요, 많이? 이렇게. 오 괜찮죠? 이렇게 되는겨. 멋진데요? 간지 나는데? 근데 이 멘트가 뭐라 적은 거예요? 발레로. 발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스페인어인데 발레로소라는 말이 있어. 그게 용감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발레로소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만 뺀 거야. 문신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제게 있어서는 꽤나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태곤이와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사이 일사천리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여린 부분이 많은 동생이라 생각했었는데 처음 보는 동생이 일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문신은 한 날이 오다니. 근데 형 문신 원래 할 생각 없었잖아요. 옛날마다 가끔씩 문신 얘기할 때마다 나중에 생각 더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하게 됐네요. 원래는 딱히 막 뭐 문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번에 좀 대회 준비하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때 상태가 존나 안 좋았잖아. 우울증이란 것들. 그렇죠. 그때 약간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볼 때마다 나 옛날 안 좋을 때 생각이 많이 나. 저도 옛날 많이 했었으니. 제가 본 형 모습 중에 제일 긴장돼 보이시는데요? 야 대회 때보다 긴장되는데? 아플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다. 그냥 좀 형한테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긴장이 많이 되겠어요. 뭔가 진짜 털어버리는 느낌이네. 드디어 시작되는 문신. 사실 태곤이와는 알게 된 이후 몇 번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나지 못할 때는 통화로. 당시 저도 그렇고 태곤이도 그렇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힘이 되어주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중에 지나가듯 나중에 형 괜찮아지면 난 형 하고 싶어지면 제가 덮어줄게요 했던 태곤이. 그러나 과연 내가 괜찮아질까? 하고 싶어지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 나중에 하고 싶어지면 말할게 하며 흘려넘겼던 그 약속. 지금 문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참 현실감이 없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민폐만 끼치고 살았던 시간, 스스로 서있지 못했던 시간, 그럼에도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참 따뜻한 사람들, 가장 가까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 이용가치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몇 가지 사건들 이후로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던 모든 사람들을 미워했던 시간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나 스스로는 떳떳한가를 물었을 때 나 스스로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혐오에 빠졌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3, 4년 전에 그러면 그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타투하는 거 보면 시간이 되게 빠르다 느껴지겠어요. 그치, 그때 태곤이 되게 애기였는데. 야, 그땐 형도 20대였어. 먼저 30대에 가신 소감이 어때요? 별로 좋지는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의 내가 더 마음에 들긴 해. 그때 너무 안 좋았잖아 우리. 태곤 형인 봐도 지금 준이 형 그때 비해 상태가 많이 좋아졌나요? 그때 보는 준이 형은 좀 어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가끔 좀 망나니 같았지. 나도 그때 엄청 망나니처럼 맨날 술 먹고 그때 일도 집중 안 하고 너무 외로우니까. 맞아. 술 먹고 맨날 사고치고. 난 이제 준이 형이랑 친해지고 나서 준이 형이 본업하는 모습을 처음 봤잖아 이번에. 진짜 그치. 멋있긴 하더라고. 원래도 멋있던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주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뭔가. 자기 친한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어도 대회장에서 보는 형은 처음인 거죠? 그렇지. 형 너 알고 난 뒤로 대회 나온 처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처음이지.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사이 어느새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충 겉라인 다 땄거든요. 벌써 끝났어? 겉라인만 겉에만 이렇게 살짝 신기하다. 채워놨어. 안에 채워야지 조금씩. 야, 근데 진짜 빠르다. 이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태곤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태곤이도 근데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한창 힘들 때는 서울에 없었단 말이야. 준이 형이 맨날 전화로 한두 시간씩 하면서 돈 얘기해주면서 그랬었지.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너를 보면서 약간 좀 나랑 닮은 게 많다고 느꼈었거든. 너가 되게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아서. 형이 먼저 계속 도와봐주면서 맨날 그렇게 해줬잖아. 아 그리고 그거 봤어요. 그 형 대회 때 태곤이 형 와주셨는데 꽃하고 그 편지 같은 거를 써주셨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당신은 언제나 저에게 1등입니다. 그거 나 일주일 동안 고민했음. 뭔가 남자끼리 좀 더 길게는 네. 짜칠 것 같고. 내 마음에 느껴져서 되게 고마웠어. 솔직히 전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빡세게 했으니까 1등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는 형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고맙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지.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하지. 무조건 1등. 결국에는 결론이 중요한 건데. 해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뭐 그 여론적인 거는 그건데 내 개인적인 욕심은 그게 아니지. 근데 내가 딱 어찌됐건 결론이 그거면 나중에 돌이키면 후회할 것 같거든. 나는 근데 이번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 어차피 잘 되다가도 또 안 될 거야. 근데 이번에 배운 것들이 너무 커서 나한테, 그리고 이 시기가 나한테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느끼거든. 내가 되게 뭔가 나라는 사람을 되게 찾은 것 같아. 그리고 중심이 생겼어. 되게 내가 줏대 없었거든. 근데 그래서 이 시기를 되게 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문신을 하는 것도 있어. 의미 있는 건 좋죠. 거의 톤 다 칠했거든요. 뿌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식물 빼면서 뿌리는 거. 생각보다 되게 금방 끝나네. 이제 겉라인 다 다듬고 이제 안에 좀 더 채우고 하면 됩니다.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어 천장만 보고 있었는데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말에 바라본 태곤이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3년 전과는 다르게 참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겨져가는 문신과 덮여가는 제 흉터처럼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인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문신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 이제 새로 덮었으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해봅시다. 같이. 그래, 화이팅 하자 태곤아. 형 따라갈게요. 아무튼 고맙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이나 먹자.
뭔가 처음에 좀 긴장하는 것 같더니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되게 태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끝났어. 좀 마음은 하니까 좀 괜찮으세요? 마음에 들어. 그래도 뭐 저 보면 안 좋은 건 생각 들 나겠어요 이제. 그치, 이 순간들이 기억나겠지. 대회 준비하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태곤이가 이렇게 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겠지, 이걸 보면. 최근의 느낌, 이 감정들 잊지 않고 오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밥 먹으러 가시죠. 이쿠! 일을 한 건데 어떻게 돈을 안 내냐는 말에 한사코 거절하며 밥이나 사요 형 하는 태곤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나니 어느새 새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참 힘든 시간 동안 태곤이가 밥을 사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밥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생 많았다. 태곤이 덕분에 이거 이제 박았다고. 열심히 살아야지. 다음 주에 놀러 갑시다. 오케이, 롤 한번 하자고. 네. 고생했어. 들어갈게요. 조심히 가. 고마워 오늘. 네. 담배 참기랑 들어갈게. 고생했어. 네. 이렇게 마무리되었군요. 태곤이 덕분에 잘 마무리됐구만. 나름 뿌듯하시겠어요? 전보단 편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볼 때마다 약간 내가 좀 그럴 때 생각이 많이 났거든. 근데 이제는 뭐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 내일부터 열심히 달려보자고. 좋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시게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면 들어가 쉬어야지. 고생했다. 다 끝나니 벌써 새벽이네요. 그러니까 타투 보세요. 마음에 들어. 타투한 소감 좀 어떠세요? 소감? 뭔가 사실 밀면 지워질 것 같아서 그냥 보기에는 보면 뭔가 이렇게 막 뭐 현실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그런 생각은 들지. 어쨌든 처음 너 형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나 진짜 되게 별로였잖아. 기억하지? 별로까지는 아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도 돼. 솔직히 좀 그랬잖아. 그때 맨날 술만 마시고 너도 뭐 좀 이래저래 많이 기다리게 했었고 대형 형한테도 그렇고 맨날 사고만 치고 그랬었으니까 그때 생각해보면은 별로긴 했어 내가. 급 자기 반성을 많이 하시네요. 이번 대회 뛰면서 생각 많이 했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 사실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잖아 결국에.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내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것들이 있고 그 과정들도 다 너무 소중했다는 건 아는데 그때 나도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 그쵸.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막 술 먹고 사람들한테 시비도 걸고 근데 막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막 못 볼 걸 많이 보여줬잖아.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했는데 창진이도 그런 시간을 저랑 같이 견뎌주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진짜 심각할 때는 닭가슴살 살 돈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거 안 믿으실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있긴 했죠. 근데 아무튼 그때도 그렇고 그냥 그때는 되게 그런 생각이었거든. 내가 힘드니까 난 이럴만 해. 내가 겪었던 일들을 니들이 겪었으면은 니들은 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었었단 말이야 사실. 되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때. 그러면서 합리화를 되게 많이 했던 거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그랬을 수 있고 그것도 나긴 한데 안 그랬을 수도 있었으니까 좀 아쉽기는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던 실수들이나 이런 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너한테 다 기억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다시 안 하면 된 거죠 뭐. 이미 일어난 거 어쩌겠어요. 맞아. 앞으로 안 그러면 돼.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한 거지. 그리고 그 다짐을 이제 딱 시각적으로 이렇게 내 몸에 남겨놓은 거고. 좋은 의미네요. 원래는 이거 딱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났었거든. 근데 어쨌건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기엔 나아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긴 하거든. 좋습니다. 이제 좋은 것만 보고 가요. 안 좋은 것들은 굳이 데려갈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진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되게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은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좀 찾은 것 같고 이제 막 뭐 악플이나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형, 그럼 마지막으로 루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일도 열심히 달려보자고. 화이팅. 고생했다. 쉬어라. 고생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오만했던 20대의 저. 그리고 그 오만함과 우유부단함이 나왔던 수많은 과오들.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고 바보 같았던 것 같습니다. 2016년 첫 대회를 뛰고부터 저를 따라다녔던 스테로이드 논란은 2019년 불거졌던 약투 운동 이후 점점 더 강도가 높아져갔고 그 이후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며 나아지는 듯 했으나 2021년 불거진 사건을 기점으로 터져나왔던 논란들, 깨진 창문 이론처럼 저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인식이 점점 더 안 좋게 변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잔인하게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와 가족 같다고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무조건적인 관계라 생각했던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본인의 이득을 위해 함께 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들. 물론 돌이켜보면 저조차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나는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린 마음에 조금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심각해진 악플과 개인적인 사정들로 2022년 초부터 저는 모든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제 최악의 시기. 그 시기에 저는 항상 술에 기대어 정신과 약에 기대어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모든 책임을 뒤로하고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운동도, 일도, 인간관계도 그 어떠한 것도 책임감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 그런 와중에도 간간히 보이는 저에 대한 악플들. 그 시간은 저를 완전히 갉아먹고 제 밑바닥을 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노를 저에 대한 불만족을 풀기 위해 이성을 만나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주변인들의 관심을 받고자 자해를 하고 나는 우울증이니까 괜찮아 라는 핑계로 해야 할 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내가 겪은 일을 겪어봤어 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기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시간들은 결국 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픈하게 됐던 센터. 그러나 처음 도전해본 센터 운영은 쉽지 않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느껴지던 시절, 매일이 지옥과 같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기 제게 찾아왔던 하나의 인연.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동생 창진이와 의류를 함께하고 있는 대영형. 저조차도 믿지 않던 저를 이 둘은 믿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지도 없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저를 금방 떠날 거라 여겼던 그 둘은 그 최악의 시간을 지나 지금도 제 옆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둘을 만나면서 멈춰있던 제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증명 시리즈를 마무리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년 가까이 쉬면서 가지고 있던 돈은 떨어져 가고 있었고 동생인 창진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저 하나 보고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창진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정말 와닿았던 한마디. 당신이 찾는 마법은 당신이 피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는데 보자. 그 마법과 같은 한 줄의 문장처럼 한동안은 월세도 밀리고 빚에 허덕이고 닭가슴살 돈마저 고민할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은 이제는 지나간 과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해준 내 동생 창진이,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수많은 조언과 묵묵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대영이 형. 그 덕분에 저는 그 지옥과 같은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관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관계만이 소중한 관계는 아니죠. 이제 저는 이런 소중한 관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 힘든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날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법을 찾고 계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피하는 것에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다음 스텝을 밟을 겁니다. 저의 과거, 저의 부정적인 부분들은 제 안 어딘가에 넣어두고요. 저의 이런 부분들이 실망스러우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욕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저의 모습이었기에 저는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싫다면 그냥 갈 길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꿈을 위해, 제가 지킬 것들을 위해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 손목에 새긴 타투의 의미는 용감한이라는 스페인어에서 SSO를 뺀 겁니다. 그리고 용감하다는 것은 겁이 없는 것이 아닌 두려운 와중에도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용감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어떤 거 생기시게요? 전에는 내가 되게 용감한다는 단어 자체를 생각을 하면 되게 막 겁없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내가 이제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 왜냐면 내가 그때마다 막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용감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는 사실상 겁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겁이 나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 난 사실 내가 되게 겁도 많고 되게 약간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용감한 것 같은 거야, 내가 나름대로. 그래서 그 단어가 되게 좋더라고. 용감한이라는 단어를 새길 건데 약간 브레이브나 아니면은 한글로 용감한, 그리고 한자로 용감, 이건 좀 싫어서 그 스페인어 중에 보면 발레로소라고 있거든. 용기라는 단어의 남성적인 형태야.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줄여서 발레로라고 새기려고.